레디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섭입니다. 오늘 자유와 인권연구소의 박성재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박수! 와! 야 정말 이 마스크가 너무 아깝습니다. 박성재 변호사님 제가 참 잘 아시는 변호사님이신데 제 사건도 맡아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야 이거를 벗어야지 이분의 이 핸섬하다 그럴까? 이 마스크가 나오는데 야 진짜 마스크가 원망스럽네. 하여튼 오늘 나와주셨는데 박성재 변호사님께서 오늘은 아프간 난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이 박성재 변호사님은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소신이 아주 뭐라 할까 용기와 소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해서 불쌍하니까 다 받아들이자라는 게 큰 의견이고 여기다가 조금 뭐 반대 의견을 내면은 돌을 집단으로 맞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물론 불쌍하고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 원론적으로 이슬람 난민 문제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보는 뷰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시는 제가 볼 때 유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박성재 변호사님이 또 이런 목소리를 요새 내시는구나 싶어가지고 어렵게 모였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를 뚫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난민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예, 보통 일반인들이나 언론에서 쓰는 난민이라는 것과요, 또 법률적인 용어에서 난민은 조금 다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난민법이 아시아 국가 중에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난민법이 만들어졌고요. 그것은 난민 협약에 따른 난민법인데 이 난민 협약이나 난민법에는 어떻게 난민이 정의되어 있냐면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에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간 사태가 터졌지만 거기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찾을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아프간 내에 있는 아프간인 중에 기독교인들은 종교에 따라서 정치적 견해가 아닌 종교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인의 박해받는 것을 너무나도 저희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아프간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성이 크긴 큰데요. 아무튼 그런 걸 차지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난민법이라든지 난민 협약에 따라서 이 아프간 분들이 사실은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난민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법무부에서 우리나라에 조력했던 분들을 많이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려올 때로 난민이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 특별 기여자라는 또 특별한 신분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렇게 특별 기여자라는 신분을 주고 데려와서 이들이 출입국 관리법까지 고쳐가면서 시행령까지 고쳐가면서 그분들을 더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현재 현행법의 난민의 정의에 포함은 안 되지만 따로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왔다. 예, 맞습니다. 난민법에 따르면은 제가 난민이에요 보니까 저는 이제 특정 집단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 맞습니다. 나 동성애자로 박해를. 나를 보호해야지. 나는 왜 보호 안 해줘 국가가. 아프간 사람들은 난민에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이렇게 무슨 신분자요? 특별 기여자라는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특별 기여자라고 없는 말 만들어서까지 보호를 해주시는데 나는 동성애 단체가 얼마나 죽이니 살리니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야말로 보니까 변호사님 제가 난민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2018년도 한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됐나요? 그때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군 수송기가 가서 아프간인을 데려왔지만 이때는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왔습니다. 제주도로 올 때는 그때는 무사증이라고 해서 그냥 여행 비자로 왔기 때문에 사증 없이 즉 비자 없이 들어와서 제주도에 들어오자마자 본인들이 난민이라고 신청을 한 거고요. 셀프 난민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484명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 실제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분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뭐 조금 말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다 가짜 난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2명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었고 네, 네. 나머지는 전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맞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들어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사실은 외국인한테도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도 다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외국인한테도 최저임금 다 보장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예멘에 있는 분들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몇 달, 몇 개월 아니면 몇 년만 일해도 정말 수십 년 내지는 그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최저임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180만 원. 예, 지금 그것보다 넘는 걸로 알고 아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큰 돈이죠. 네. 그 돈 예, 가지고 예. 자국에 돌아갈 때는 엄청난 돈이죠.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살펴봤을 때는 보통 자국보다 5배, 많게는 예. 50배까지 더 많은 돈을 그러니까 한 달에 일하는 걸로 치면요. 그렇게까지 많이 벌어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도 동일하게 다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네네. 다 쉬시고 네, 주 5일 근무하시고 또 네. 초과 일하시면은 또 초과 수당 다 받아가고요. 자국이랑 네. 똑같이 보호가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은 일단 대한민국 안에만 들어오면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몸 아프면 국가에서 치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다 다 적용해 줍니다. 해주니까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가서 돈 버셔도 몸 아프면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맞습니다. 남는 게 없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이야 뭐 그런 부분까지 다 해당이 되니까 아마 선호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난민 브로커들, 전 세계 난민 브로커들의 가장 핫한 곳이 어디냐? 전 지구적으로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것도 한류네, 이것도 한류야. 네. 참, 전 지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예. 오기 위해서 뭐 예. 2억 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고 여기 있습니다. K 난민이구만 K 난민. 참나. 하여튼 우리나라가요. 뭐 BTS, K-팝 네, 네. 뿐 아니라 보니까 이쪽도 뭐 아주 그렇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난민법에 문제가 좀 심각해 보여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네. 소위 말해서 글로벌 호구화 되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 네, 네. 왜 난민법이 이렇게 허점이 많은가 제가 들여다 보니까요. 일단은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서 자국으로 송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왔든 우리나라에서 뭘 했든 상관없이 일단 난민 신청을 하면 소위 말해서 강제 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하느냐, 강제 송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가 만약에 잡혔다. 그러면 나가기 전에 난민 신청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합법적으로 난민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난민 신청을 일단은 출입국 관리소에 하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상권 분리 국가고 사법부가 1심, 2심, 3심 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소송 기간이 3년에서 5년인데요. 그럼 3년에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민이 아닌 그냥 난민 신청자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혜택들을 다 대한민국 안에서 누리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주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합법적 체류 연장 그런 수단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어떻게든 이제 비행기 타고 온 다음에 난민 신청만 하면 허락이 되면은 아주 뭐 대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실패해도 1심, 2심, 3심까지 가야 되니까 5년은 시간 번다. 5년 동안은 내가 일하고 몸 아프면 치료받고. 네. 의료 난민도 있을 것 같아요. 의료 난민도 한국 와가지고 나 암 치료 좀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5년 동안 치료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분들 애초 계획이 평생 살라는 게 아니고 한 5년 일하시는 거 목적으로 왔을 수도 있어요. 돈 탁 벌어가지고 이제 가고 싶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또 이 범죄에 또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저도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클럽이라고 젊은 분들 많이 가시는 뭐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음악 듣고 술도 좀 마실 수 있겠죠? 거기서 마약을 판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약 파는 친구들이 이게 까만
우리 난민들 비슷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마약을 이렇게 판다고 그러네요. 물론 그 외에는 뭐 한국 사람이 어떻게 또 조정을 하는지도 몰라도 이분들이 실제로 마약을 파는 판매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뭐 그런 제보도 있었습니다. 네. 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프간 난민이라는 현미경으로만 보지 말고 이슬람 문제 그리고 전반적인 대한민국 난민 문제를 이 기회에 한번 다뤄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일단 낙타가 머리가 먼저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몸통에 다 들어온다라는 우리 그런 이솝우화도 있는 것처럼 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자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데 왜 우리한테 돌을 던져? 왜 우리 보고 나쁘다고 그러는 거야? 맞습니다. 난 그게 저는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래서 우리 자신감 있게 우리 계속 우리 2편, 3편 한번 화이팅 해볼까요, 변호사님? 화이팅! 화이팅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우리 이어서 난민 문제 계속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